자, 275쪽이어서 보겠습니다.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점과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야. 자, 아까 다시 말하지만 x축, y축 또 직선이잖아. x축을 뭐라고 불러? 얘들아, x축은 y는 0이라는 직선이죠. 이런 방정식이야, 그렇지? y축은 x는 0이라는 직선이야. 결국 얘도 특수한 어떤 직선들이죠. 그러니까 x축, y축이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 그리고 y는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살펴봤죠. 그 다음에 원점이라는 특별한 점에 대한 대칭. 너무나 정형화된 것들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는 따로 그냥 공식처럼 배워서 쓰고 있는 거지. 그치? 근데 항상 그런 직선 또는 그런 점에 대해서만 대칭 이동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볼 거는 자, a, b라는 일반적인 점에 대한 대칭. 그 다음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대칭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점에 대한 대칭입니다. 먼저 볼게요. a, b에 대한 대칭. 간단히 그런 게 해보자. 자, 나는 x, y라는 점이 있어요. a라는 점이. 그 a라는 점을 어디에다가 a, b라는 대칭 중심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고 싶어. 그럼 점대칭 아까 뭐라 그랬냐?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대편을 그리는 게 점대칭이죠. 그치? 그때 이 옮겨진 점의 좌표가 궁금하다고. 됐음? 점대칭이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길이만큼 갈 거라고. 보이죠? 그러면 결국 봐봐. A를 A, B에 대해서 대칭시킨 A' 점은 결국 A와 A'의 중점이 바로 뭐는 얘기야? A, B가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중점 한번 볼까? 두 점의 중점 어떻게 하니? 둘을 더해서 나누기 2하면 중점이지. x좌표 둘을 더해서 나누기 하면 2분의 x 더하기 x 다시. 그 다음에 2분의 y 더하기 y 다시. 얘가 중점인데 이 중점이 정확하게 뭐가 돼야 된다? a, b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2분의 x 더하기 x 다시가 a고요. 2분의 y 더하기 y 다시가 b가 되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뭐야? 이 점들의 좌표가 궁금한 거였죠. 이 식을 x-와 y-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 그러면 2 곱하고 x를 빼겠죠. x-는 2a 빼기 x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2 곱하고 y를 빼면 y-는 2b 빼기 y가 되겠네. 즉, 이 점의 좌표는 2a-x, 2b 빼기 y로 쓸 수 있겠다. 뭡니까? 어떤 점이 주어질 때 그 점을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의 좌표는 요거의 2배에다가 원래 점의 좌표를 뺀 거, 요거의 2배에다가 원래 y 좌표를 뺀 게 옮겨진 점의 좌표가 된다는 뜻이야. 지금 했잖아, 그렇지? 무슨 조건이야? 이름을 중점 조건이라고 붙일게. 중점 조건을 이용하면 옮겨진 점의 좌표 쉽게 나온다. 중점 조건이 뭔데? 원래 점과 옮겨진 점의 중점이 바로 뭐야? 대칭 중심이 된다는 뜻이야. 그거를 공식으로 만드는 거야. 됐지? 자, 방법도 알아야 되고 공식도 알아주면 좋겠어. 왜? 방법 쓰면 이거 금방 나와. 근데 공식 알면 시간 그래도 더 단축할 수 있고요. 지금은 점을 옮겼잖아. 도형을 옮길 때도 이 공식 아주 유용하게 쓰일 거야. 보세요. 자, 이번에도 A, B가 있어요. A, B에 대해서 어떤 도형이 하나 있어. f, 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어. 도형의 방정식을 보통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폼을 쓴든 직선이든 원도형이 나타낼 수 있으니까. 자, 이 도형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이런 도형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까 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 우리가? 평행 때도 얘기했지만 이 도형의 임의의 한 점을 내가 x, y로 잡을게. 그럼 그게 정확하게 반대로 넘어가서 찍혀있는 이 점의 좌표가 x-, y-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나는 이 도형의 방정식이 궁금하단 말이야. 이 도형의 방정식은 결국 뭐야? 얘와 얘의 관계식이죠.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봐. 이 직선 y는 x 플러스 1이죠.
이게 이 직선의 방정식이죠. 무슨 의미냐?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를 집어넣으면 1보다 큰 게 y좌표 되는 거라고요. 모든 점들은 이 식을 만족하는 점들을 모아놓은 게 이미 도형이 되는 거잖아.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만족하는 공통적인 관계식이 너지, 그치? 이걸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해. 그럼 지금 내가 찾으려고 하는 이렇게 옮겨진 포물선의 방정식은 이 위에 있는 이메의 한 점인 x'와 y'의 관계식이 필요한 거야. 동의하니? x'와 y'가 어떤 관계를 만족하는지 그 관계식만 나타내면 그게 이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떤 얘기 할래? 아, 방금 전에 보니까 둘의 중점이 니네네. 2분의 x 더하기 x-가 a고 2분의 y 더하기 y-가 b래네. 근데 나는 지금 얘들의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맨따에서 얘를 만들 수 없다고. 어디서 만드느냐? 제 걸 뺏어온 거였죠. 얘 걸 뺏어온 거야. 얘는 지금 xy에 대한 관계식이니까 이 도형의 방정식이야. 이 위에 있는 xy에 대한 관계식이니까. 그럼 이 xy를 뭘로 바꾸면 돼? x-와 y-식으로 바꾸면 되겠죠. 여기서 x는 2a 빼기 x-로 쓸 수 있고 y는 2b 빼기 y-로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x, y 자리를 뭘로 바꿀 수 있어? 얘들로 바꾸어도 괜찮지? 그러면 f 2a 빼기 x 다시 콤마 2b 빼기 y 다시는 0이 되겠네. 얘가 내가 찾고 싶은 x 다시와 y 다시의 관계식이고 이 포물선, 이 도형의 방정식이 구해진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어차피 여기 다시는 이 점과 이 점을 구분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거지, 그치? 일반적인 변수는 x, y를 표현하니까 구분 끝나면은 이제 다시 지워버려도 되겠죠. 결과적으로 뭐야? x, y는 0을 a, b에 대칭으로 시켰더니 도형의 방식이 어떻게 바뀌더라? 2a 빼기 x, 2b 빼기 y로 바뀌었더라는 얘기야. 결국 어때? 대칭이동은 점이나 도형이동이 어때?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공식으로 하나 외워둘만 하네, 안 하네? 외워서 쓸만하다는 얘기야.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라고. 예를 들어볼게. 자, y는 2x제곱 마이너스 3이 있어. 얘를 자 원점이라는 점에 대칭시키면 어떻게 하랬어? 둘 다 마이너스 바꿔놓았죠. y를 마이너스 y로, x도 마이너스 x로 바꿔놓았어.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y는 어차피 제곱하면 플러스니까 2x제곱 빼기 3이 될 거고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이 원점 대칭 이동시킨 포물선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자, 원점은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지. 자, 근데 두 번째는 어디야? 예를 들어서 이 포물선을 2,1에 대칭 이동시켜볼게 하는 거야. 이거 쓰는 거야. 아하, y 대신에 뭐 들어가는 거야? 2b 마이너스 y지. 2b 마이너스 y. 2b가 뭔데? b가 이거잖아. a, b잖아. a, b. 2,1이니까 b가 2지. 2b는 얼마야? 2지. a가 2고 1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f 4-x, b에다 1 집어넣으면 2-y가 우리가 찾는 도형의 방정식이야. 그렇지? 그 말은 여기 y 자리를 뭐로? 2-y를 집어넣고 x 자리를 뭐로? 4-x로 집어넣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찾는 평행이동, 대칭이동된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y는 2 4-x 제곱이나 x y 제곱은 어때? 여기 똑같죠? 제곱되면은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빼기 3이 되는 거면 빼기 5가 되죠. 마이너스 곱하면 얘가 대칭을 시킨 이차함수의 식이 되겠어. 자, 원리 아셔야 돼. 그냥 결과만 외우면 안 돼. 자, 이 공식들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중점 조건에 의해서 나온 거라고요. 점 대칭 시키면 원래 점과 옮겨진 점의 중점이 a, b가 되는 거고요. 그럼 모든 점들에 대해서 똑같이 적기 이동시킨 결과가 이 도형을 옮겨진 이 도형이 되는 거잖아. 똑같은 방법으로 도형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겠다. 자, 먼저 문제를 풀고 갈게요. 풀고 가겠습니다. 필수 4번 볼게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야. 근데 어렵더라도 자, 노트 때 어려우니까 외워서는 말래요 하지 말고요. 계속 생각하라고 원리를. 중점 조건의 원리를 생각하시라고.
4번 보시면 1 마이너스 3,2를 2, 마이너스 1에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럼 옮겨진 점의 좌표를 내가 뭐라고 할까? A, B라고 할까? 됐지?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바로 뭐가 되면 이가 되는 거잖아. 중점 조건이 오면 결국 2분의 얘랑 더하면 A 빼기 3이 중점인데 그게 얼마 되고? 2가 되고 2분의 얘랑 더하니까 B 더하기 2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A는 4 더하기 3이니까 7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구해지겠다. 답변은 얼마다? 자, 한 번 더 뭘로 해볼까? 공식 외웠죠? 2a 빼기 x, 2b 빼기 y지, 그치? 오케이. 이동시킨 점의 좌표는 2a, 요 a가 아니야, 헷갈리지 마. 요걸 a, b로 뒀지, 그치? 2a, 요거 2배, 4 빼기 x, 원래 좌표 4 빼기 마이너스 3, 얼마? 7 2b 빼기 y, 요거 2배, 마이너스 2 빼기 2 마이너스 4. 공식 쓰니까 금방 튀어나오지, 그렇죠? 이것도 잘 해봐야지, 연습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공부 이렇게 하셔야 돼, 쌤처럼. 원리대로 한번 풀어보고 공식대로 한번 풀어보고 둘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그치? 두 번째 거 1 x-1의 제곱 y-3의 제곱 은 5를 2,4에 대해서 대칭시켰어요. 이동시키 원의 방정식으로 했어. 자, 그러면 보세요. 도형의 방정식이잖아. 그럼 아까 본 것처럼 어디 갔냐? f x, y는 0이라는 도형을 a, b에 대칭시키면 f 2a-x, 2b-y는 0꼴로 바꾸면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O x 대신에 뭘 집어넣자는 얘기야? 2a 빼기 x를 집어넣자는 얘기죠. x 자리에 aa 빼기 x 집어넣어. a 2a가 얼마인데? 4 맞지? 4 빼기 x를 집어넣죠, x 대신에. 그럼 4 빼기 x 빼기 1의 제곱. y 자리에 2b 빼기 y를 넣고 2b 빼기 2b 8 빼기 y를 집어넣으니 8 빼기 y. y 대신에 8 빼기 y. 나머지는 그대로. 여기 오기 찾는 거의 방정식이라고요. 정리 좀 해볼까? 3-x의 제곱이죠. 그럼 x 빼기 3의 제곱으로 써도 괜찮네. 됐죠? 5-y 제곱이니까 y-5의 제곱으로 써도 상관없죠. 여기 오기 찾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요? 원은 어떻게 하라고 습관적으로? 원은 중심만 가지고 풀자라고 했죠. 그치? 에이쌤 똑같은데 뭐 아니야, 습관을 깃들여. 원은 중심이 얼마야? 원래 중심이 1,3이잖아. 그러면 얘를 2,4에다 대신시켜봐. 어디로 가겠냐? 2a 4 빼기 1에서 3 2b 8 빼기 3에서 5 3,5로 옮겨갈 거라고요. 그럼 3,5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그대로 도형 원을 똑같이 그려주시면 되겠죠. 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5의 제곱 이동시켜도 반지름 변화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때? 결과적으로 똑같지만 훨씬 더 스무스하게 풀어나갈 수 있어요. 원은 중심이야.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야. 자, 점에 대한 대칭은 무슨 조건? 중점 조건에 의해서 풀어나가는 거고, 맞지? 그렇게 나온 공식이 2a 빼기 x, 2b 빼기 y. 도형에도 f 2a 빼기 x, 2b 빼기 y는 0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졌어요. 자, 머릿속에 넣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뭐야? 직선에 대한 크기로 볼게요. 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야. 이게 마지막이야. 끝판왕이야. 끝판왕 중에 왕이 또 있긴 한데
그건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나중에 볼 기회 있으면 잘 볼게. 자, 이 직선이 이렇게 있어. 어떤 직선이 있겠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 한 점이 있습니다. a가 있는데 그 점의 좌표가 x, y야. 그러면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만들어진 이 a-라는 점의 좌표가 궁금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일단 모르니까 x-, y-로 풀게.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얘와 얘를 이용할 거야. 어떻게 할 건데? 자, 잘 보면 결국은 이 직선에 대해서 한 점을 대칭 이동시켰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이 점을 반대편에 똑같은 그림만큼 어떻게 수직으로 넘긴 거잖아, 이렇게. 그치? 자, 그럼 여기서 그림 다 설명 다 된 거야, 원리가. 첫 번째. 그러면 A와 A'의 중점이 바로 이해가 되는 거네. 이거 아까 뭐야? 중점 조건을 불렀죠? 여기서도 똑같이 중점 조건을 쓸 수 있네. 중점 조건 뭡니까? 중점 M은 2분의 x 더하기 x 다시 콤마 2분의 y 더하기 y 다시로 쓸 수 있는데, 자, 안타까운 거는 아까는 둘의 중점이 a, b라고 정확하게 좌표가 주어져 있지. 근데 이번에는 중점을 구했는데 그 중점의 좌표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만 그 중점은 어디 위에 있어요? 이 직선 위에 있죠. 중점 여기 M이잖아요. M의 좌표를 구하긴 했는데 그게 문제에서 얼마인지 안 알려줬다고요. 맞지? 근데 이 중점이 확실한 건 어때? 이 직선 위에 한 점이니까 이 중점은 여기에 대입하면 뭐가 된다?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구한 중점을 직선에 대입하는 것까지가 중점 조건이야. 그러면 A, x 자리에다가 중점 x 좌표 2분의 x 더하기 x 다시 더하기 B, y 자리에다가 2분의 y 더하기 y 다시. 여기서 뭐가 하나 나오니? x 다시와 y 다시에 대한 관계식 하나 튀어나오겠죠. 맞지? 나는 x 다시 y 다시 하는 거니까 x, y는 문제에서 분명히 숫자로 줄 거 아니야, 그렇지? x 다시 y 다시랑 관계식 하나 있지만 미지수가 두 개야. 그럼 식이 하나 더 있어야지 이렇게 풀겠죠. 한 개 더 필요하다고 조건. 자, 무슨 조건이니? 수직이지. 수직으로 맞잖아, 그렇지? 무슨 조건? 수직 조건에서 식을 하나 더 줄 수 있어. 수직 조건이 뭔데?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맞기 때문에 이 직선 A'-랑 이 직선이 어때? 서로 수직이야.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 되려면 어떻게 되니?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 그럼 이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수직 조건 A'-랑 수직이야. 뭐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수직이 돼야 된다. 그럼 A' 기울기가 얼마인데? X 다시 빼기 X분의 Y 다시 빼기 Y가 A 기울기고요. 곱하기 얘의 기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B분의 A죠. 그 곱하기 얼마 된다? 마이너스 1다 해서 풀어주시면 여기서 뭐야? 또 X 다시와 Y 다시랑 관계 하나 더 만들어지겠죠. 둘을 연립해서 풀면은 나오게 되겠어. 꽤 복잡하다, 그치? 꽤 복잡해. 한 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때는 중점 조건 하나만 가지고 풀면 돼, 그치? 근데 어떤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킬 때는 무슨 조건이 필요하다? 중점 조건 외에도 무슨 조건? 수직 조건도 필요하다. 중점 조건은 원래 점과 옮겨진 점의 중점이 직선에 있으니까 대입하라라는 거고요. 수직 조건은 원래 직선과 옮겨진 두 점 가지고 만들어진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를 가지고 풀어내는 거예요. 자, 얘는 안타깝게도 공식은 안 만들어. 물론 만들어낸 공식이 있긴 해. 근데 그걸 외웠을 만큼의 가치는 없고요. 왜? 공식 자체도 저렇게 복잡해. 이거는 방법을 연습해두세요. 오케이? 방법을 연습해두세요. 시험에는 책들에 대해서도 그 공식에 언급한 데가 하나도 없어. 봅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3,4를) y는 x-5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 대칭 이동시킨 점의 좌표를 내가 a, b라 둘게. 자, 첫 번째 무슨 조건 쓰자고요? 중점 조건 쓰자고 했죠. 공부할 때 이렇게 써. 중점 조건.
그러면 니와 니의 중점이 너 위에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중점 좌표부터 해볼까? 2분의 a 더하기 3, 2분의 b 더하기 4가 중점이 될 거야. 근데 그 중점이 여기 위에 있죠. 대입합니다. y자리에다가 2분의 b 더하기 4, x자리에다가 2분의 a 더하기 3 빼기 5. 자, 2를 곱할게. b 더하기 4는 a 더하기 3 빼기 10. 따라서 b는 a 뭐야? 마 7, 마 4, 마 11 이렇게 나와. 그치? 한 개 나왔어. 자, 한 개 더 필요해. 무슨 조건? 수직 조건. 수직 조건이 뭔데? 얘와 얘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랑 얘의 기울기랑 곱한 게 얼마 되대?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럼 이 기울기가 지금 무조건 1이니까 얘 둘의 기울기가 얼마 돼야 되니? 마이너스 1 되는 수직이 되겠네. 그러면 기울기는 a 빼기 3분의 2 빼기 4지. 이게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럼 수직이 되겠죠. 됐지? 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7. 자, 둘이 연립해서 풉니다. 그럼 둘 다 b니까 똑같네. a 마이너스 11이 뭐랑 같다? 마이너스 a 더하기 7과 같은 거. 이 a는 굳이 보면 b는 마이너스. 따라서 옮겨진 점의 좌표는 얼마다? 6,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라고 찾을 수 있겠어. 자, 조금 과정 많고 길지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치? 어떤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에 대해서 대칭도 시키면 무슨 조건?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위해서 좌표를 찾아내자. 오, 끝바람이 나오네. 끝바람이야 어째? 자, 5-2번 봅니다. 자, 5-2번 보기 전에 하나 더 연습하고 5-2번 제일 마지막 할게. 5-1번 보겠습니다. 5-1번 밑에 있죠. 5-1번 두 점 6, 이제 마이너스 6,1이랑 그 다음에 2,5가 어디 대칭이야? y는 ax 더하기 b에 대해서 대칭일 때 a, b를 구하세요. 자, 아까랑 다르죠? 한 점 주고 이 직선을 주고 이 점을 찾는 거라면 이제 거꾸로 점 두 개를 주면서 대칭축을 찾는 문제야. 달라질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이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쓰는 거지. 첫 번째 중점 조건은 원래 점과 옮겨진 점의 중점이 요거 위를 지나는 거죠. 요거 위에 있는 거죠. 중점은 2분의 바로 할까? 그러니까 둘이 더한다면 나누기야. 마사를 나누기하면 마이너스 2. 둘이 더한다면 나누기야. 얘야. 얘가 어디 지나? 얘가 지나게 없죠. 그러면 3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라는 식이 하나 나옵니다. 두 번째 무슨 조건? 수직 조건. 얘 기울기 구할 수 있죠. 기울기 얼마야? 2 빼기 마이너스 6 8분의 5 빼기 1 4 얼마다? 2분의 1이야. 그럼 이거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수직이 되니까 이놈의 기울기는 얼마 돼야 되네?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인데? A가 기울기인데 그게 마이너스라고. A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3은 4 더하기 B.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다. 다른 방법 쓴 거 아니야. 점수적으로 수직권이야. 됐죠? 심호흡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안 내는데 내놨네. 이요. 필수예제 1-2번입니다. 5-2번입니다. 필수예제 5-2번. 5번에 2번이죠. 자, 방금 개념 설명하고 풀었던 문제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에서 한 점을 넘겼을 때 옮겨진 점의 좌표를 찾는 거였죠. 그러면 이 직선에서 어떤 직선을 넘겼을 때 만들어진 직선의 방식을 또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야. 맞지? 아까 우리 처음 배웠던 거는 자, a, b라는 점에 대해서 한 점을 넘겼을 때 이 점의 좌표 이게 x, y면 이 점의 좌표는 얼마다?
2a-x, 2b 빼기 y는 y가 되는 거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도형을 대치 이동시켰을 때의 도형의 반응식도 어떻게 된다? 이게 fx, y가 0이면 f 2a-x, 2b-y는 0이 옮겨진 도형의 방식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점에 대해서 대칭시킬 때 점을 옮기는 것도 있었고 도형을 옮기는 것도 있었잖아. 맞지? 자, 이번에는 뭐 하고 있어? 점이 아니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자, 처음에 한 점을 대칭시켰어. 이건 다른 공식이 없지만 어쨌든 옮겨진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것을 중점 조건과 수익 조건을 통해 찾았어. 그럼 마찬가지로 어떤 도형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킨 이 도형의 방식을 구하는 것도 찾아봐야겠죠. 근데 봐봐, 포물스 같은 경우는 이런 애매한 삐딱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막 누워버린단 말이야. 우리가 적어도 기하 제외하고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공통용으로 배우는 영역안에서 포물선이 누워있는 걸 보는 건 없어요.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포물선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 하는 문제가 출제가 안 될 거야. 그러면 도형 중에서 어떤 도형? 원하고 직선만 나올 수 있어. 근데 원은 아까 뭐랬냐? 원의 이동은 뭘로 그랬어? 그냥 그 점의 이동이야. 원은 도형의 이동이 아니야. 중심이란 점의 이동이야. 따라서 원 나오면 아까 점의 이동 하듯이 중점점과 수익점을 찾아서 중심 옮겨놓고 거기다 그냥 새로 원 하나 그려주시면 돼. 그게 바로 밑에 있는 5-2번 유제가 되는 거야. 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러면 중심인 마이너스 2,-3을 먼저 옮겨와서 만들고 거기다가 반지름 길이가 똑같은 원을 새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해됐지?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직선이야. 자, 여기에 뭐였죠? 이 직선의 왼쪽 편에 한 직선이 있어. 그럼 이 직선을 요 흰색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제일 흔한 거잖아요. 이 같은 경우는 공식화 시켰기 때문에 쉽게 도형이든 다 점이든 다 이동시킬 수 있는데 얘는 공식을 못 시켰지. 직접 중점 조건과 수점 가지고 구했잖아 점도. 그러면 결국 이 직선에 옮겨진 직선의 방정식도 똑같이 중점 조건과 수익 조건을 가지고 직접 구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훨씬 더 복잡합니다. 한번 봐요. 자, 이 문제는 지금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요. 거의 시중 문제 중에서 한 문제씩 정도밖에 안 들어있어. 셀을 보더라도 뭐 마플 시너지를 보더라도 한 문제 정도씩 들어있어. 한 문제. 그래도 뭐 한 문제라도 나오려면 나오는 거니까. 오케이. 자, y는 ex라는 직선을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식,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자는 문제야. 이런 거지. y는 x 플러스 1이 있어. 자, 아무 될 필요 없어. 어차피 얘는 느낌만 오는 거니까. ex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이겠죠. 얘를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정확하게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기억이 좋네? 결국은 지금 도형의 이동도 도형을 이루는 수많은 점들의 이동을 모아놓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도형의 이동의 옮겨진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결국은 원래 도형 위에 한 점, 이 위에 한 점을 잡고 시작하는 거야. 이 위에 한 점을 x, y로 둘게. 아까 한 거 비슷하지? 이 원래 직선 위에 한 점을 x, y로 두면 y는 ex는 이 둘의 관계식이잖아. 그치? 그러면 나는 이 점도 결국은 y는 x 플러스 1에 대해서 뭐야? 대치 이동시켜서는 가겠죠. 옮겨진 점의 좌표를 x-와 y-라 그럴게. 됐니? 그럼 내가 찾으려고 하는 이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은 얘 둘의 관계식을 만들면 되겠죠. 아까 본 것처럼 얘 거를 뺏어 올 거야. 뺏어 오려면 x와 x-, y와 y-의 관계를 아셔야겠죠. 그래 대신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아까 했던 그 방법 그대로 간 거야. 자, 그럼 보자. 이때도 쓰는 거는 원리는 똑같아. 중점 조건과 수익 조건 씁니다. 첫 번째 보세요. 중점 조건에 의하면 너와 너의 중점이 요거 위에 있죠. 그럼 중점을 구하는 거야. 똑같이 2분의 x 더하기 x 다시 2분의 y 더하기 y 다시
얘가 요 위에 있다고. 찍어볼게요. 2분의 y 더하기 y 다시는 2분의 x 더하기 x 다시 플러스 1 되겠다. 자, 이를 곱해 정리할게. y 더하기 y 다시는 x 더하기 x 다시 플러스 2라는 관계식이 하나 만들어졌어. 됐죠? 두 번째는 무슨 조건? 똑같이 수직 조건 이용하는 거야. 수직 조건 뭔데? 이 둘의 기울기와 이 둘의 기울기 마이너스 1 돼야 돼. 여기 지금 기울기가 1이니까 이 둘의 기울기가 얼마 돼야 되니? 마이너스 1 되겠네. 자, 씁니다. x 다시 빼기 x분의 y 다시 빼기 y가 저 기울기인데 그게 얼마나 된다? 마이너스 1 된다. 그러면 갖다 곱하면 y 다시 빼기 y는 마이너스 x 다시 플러스 x가 되는 거고, 됐지? 자, 얘랑 두 개의 관계식이 얻어졌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였어요? 얘 걸 뺏어 올 거라고 했잖아. x, y를 x 다시 y 다시로 표현하면 되겠죠. 대신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 찾는 거야. 여기 찾는. 자, 어떻게 할까? 요시 우변 당연할게요. x 더하기 x 다시 빼기 y 다시는 더하기 2는 0. 얘도 좌변 우변을 당연할게요. x 빼기 x 다시 넘으면 더하기 y 빼기 y 다시는 0이 되겠죠. 자, 둘을 연립해보자. 미지수 없애봐. 위아래 더해볼게. 더하면 x 다시 y 다시 사라지겠죠. 2x 사라지고 y도 사라지겠네. 맞지? 더하면 마이너스 2y 다시 더하기 2는 0이 되겠죠. 그러면 x는 2x는 2y 빼기 2니까 x는 y 다시 빼기 1이 되겠네. 이렇게 됐니? 자, 그 다음 위에 들어갈 걸 이제 뺄게. 빼면 x 사라지겠죠. 빼면은 2x 다시 되겠고요. 빼면 마이너스 2y 되겠고요. 빼면 y 다시 사라지겠고요. 플러스 2는 0이 되겠죠. 2y 넘겨서 2 나누면 y는 x 다시 플러스 1 되겠죠. 오, 관계식이 튀어나왔어. x와 뒤바뀌긴 했지만. 그럼 원래식의 자리에 y는 2x의 자리에 y 자리에 뭘 집어넣는다? x 다시 플러스 1을 집어넣고요. 는 2 x 자리에 뭘 집어넣는다? y 다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됐니? 그러면 y 다시 마이너스 1은 2분의 1 x 다시 플러스 2분의 1이고요. y 다시는 2분의 1 x 다시 플러스 2분의 3이라는 걸 얻었어요. 얘가 뭡니까? x 다시와 y 다시의 관계식이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 옮겨진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이제 지워도 상관없죠. 옮겨진 직선의 방정식 얼마다? y는 2분의 x 더하기 2분의 3이라고 나온다. 그치? 끝판왕 대 끝판왕이라고 그랬어. 그치? 자, 어려워. 자, 어려운데 내가 지금 당장 못 풀겠어. 괜찮아. 어차피 첫 수를 배울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잘 나오지도 않아. 근데 결국 이거 연습하면 결국 점의 이동도 좀 더 우리한테 더 완벽하게 정리가 되겠죠. 같은 원리고 좀 더 어려움을 봤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 정도를 해보시고요. 한 번 정도만 따라서 한번 풀어봐. 그렇게 하는데 아이고 모르겠어 그러면 냅두고 좀 감이 온다 싶으면 정리하시면 돼요. 됐지? 자, 결국 그래도 어때? 어떤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결국 무슨 조건과 무슨 조건, 뭐가 됐든 간에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해결해 볼 수 있는 거라고. 됐지?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대칭 이동은 앞에서 본 거 정형화된 대칭축과 그 다음에 대칭점에 대한 대칭 중심에 대한 대칭 이동도 있지만 뒤쪽 우리 수업 뒤쪽에서 배운 거 A, B라는 일반적인 점에 대한 대칭 이동, 그 다음에 AS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더 시간 들여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이 연산할 수 있는 연산 프린트들을 따로 줄 테니까 기본적으로 빨리빨리 조건들 이용해서 좌표라든지 직선을 구할 수 있는 연습을 해두시는 게 필요해. 됐죠? 미리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고등학교 시험에서 가장 큰 차이는 어려운 건 둘째치고 시간이 제일 문제야. 시간이. 중학교 때 수학 시험 시간 모자란 사람
잘 없을 거야, 그렇지? 무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친구들은 막 3번씩 금산하기도 해. 뭐가 아니 3번씩 끝나는 애들도 있더라고 지금이야.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금산 절대 할 시간 없어요. 절대 없어. 응. 아주 쉽게 나와 예전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금산할 시간도 없어. 금산은 무슨 끝까지 풀기도 힘든데 다 못 풀고 끝나는 경우도 많아봤겠냐면 서술형 막 손도 못 대고 끝나는 친구들도 많고요. 문제를 다 보기 전에 정친다니까. 그럼 무슨 얘기야? 너네가 공부하면서 실력도 키워야겠지만 그 시간 관리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평소에 느긋하면 시험 때 갑자기 빨라지나? 아니거든. 안 돼. 평소에도 미안하지만 조금 시간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리고 실수 없이. 또 한 번 얘기하잖아. 검사할 시간 없다니까? 실수한 거 못 잡아낸다고. 그러니까 한 번 풀 때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이거 연습하는 것도 실력 쌓는 이상은 훨씬 중요해. 아무리 내가 잘 풀어도 한 문제 푸는데 막 5분, 7분 끌리면 한 대문제 풀면 정치 시간 다 볼걸? 안 돼. 그래서 미리 그리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요령은 뭐야? 뭐 타고나게 뭐 머리 회전이 빠르거나 계산이 빠른 친구도 있겠지만 뭐 그건 어쩔 수 없잖아. 내가 타고나지 못한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연습을 통해서 빨리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 어렵고 막 복잡해 보이지만 이것도 봐봐. 이 문제만 네 보고 한 20문제 풀었어. 똑같은 유형의 숫자만 달려서 20문제 풀었어. 그럼 그 다음부터 어때? 20문제 풀면 훨씬 한 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릴걸? 그런 거야. 기본 문제들도 연습을 많이 하면은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내가 노력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기본 문제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어려운 문제는 그걸 맞추고 난 다음에 풀어야 되고 거기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 해야지만 어려운 문제를 내가 보면서 고민하고 풀이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벌지.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간혹 보면 와 선생님 우리 학교 시험 어려운데 너무 쉬운 거 그게 돼야지 그 다음 넘어가는 거야. 그거 안 되고 그 다음 봐봐야 얘도 틀리고 얘도 틀려. 점수를 못 받아요. 알겠어? 그래서 항상 기본을 최우선으로 두셔야 돼. 실수 없이 빠르게 기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게 내가 이제 실력에 맞는 만큼 심한 문제들을 내가 챙겨가는 거겠지. 왜? 자, 우리가 이제 끝났잖아. 끝났으니까 다음 시험부터 다시 세 문제를 선생님이 단톡방에 정해서 알려줄게요. 알려주는데 물론 이 완전 이건 쉬운 교재잖아, 그렇죠? 이거보다는 조금 더 위에 많이 어려운 것도 갈 수는 없으니까 조금 더 위에 교재를 갈 거야. 그래서 그걸 하더라도 기본을 무시하지 말라는 의미야. 만약에 내가 했는데 기본 문제 잘 안 된다 그러면 쌤한테 얘기를 하세요. 다시 기본 문제를 추가해서 줄 테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탄탄하게 다져가는 데 목적을 두죠. 어차피 심한 문제들은 나중에 시험 앞에 두고 앞두고 보통 고등학교 시험 되면 한 달 이상씩 한단 말이야. 그때 많이 풀면 되니까 방학 때는 총사학습들이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해서 진도가 끝났으니 자, 조금 쉬었다가 너네는 여기까지 밑에 문제들을 풀어보고 분명히 풀면 잘 안 될 수 있을 거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